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카페24 마케팅센터의 페이스북 광고 전문 운영팀 이모은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페이스북의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타겟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통해 효율적으로 광고를 운영한 카페24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루리 매니저님의 설명처럼 페이스북은 노출 위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광고를 노출하며 효율을 개선시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페이스북 광고는 인스타그램, 메신저와 같은 모든 노출 위치가 포함된 개념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또 타겟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에이블루 커블체어와 미드윤의 실제 광고 집행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페이스북 광고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막 쇼핑몰을 창업했는데 페이스북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또는 페이스북 광고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바로 사이트, 상품,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광고를 클릭하고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만약 상세 페이지가 상품의 매력을 잘 담아내지 못해서 결국 구매를 하지 않고 다시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고객이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놓치게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광고를 진행하기 전 판매를 하고자 하는 나의 상품이 타사 상품보다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내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은 단순 광고 진행이 곧 구매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나의 사이트를 잘 점검해 두어야 광고를 통한 유입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아무리 매력적인 광고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몰 컨디션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결제 과정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사이트 내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경험한 한 업체의 실제 사례로 48시간 동안 갑자기 몰 매출이 확 급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니 모바일 화면에서 네이버 페이 간편 결제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겠지만 로그인을 하라든지 뭘 설치하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오류 화면이 뜨면서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라고 한다든지 결제 과정에서 요청 사항이 많고 귀찮아질수록 에이 안 살래 하고 구매를 포기하게 되죠. 이 업체의 경우도 구매 과정이 물 흐르듯 쉽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결국 상품 구매를 포기하고 이탈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구매 비중이 50% 이상이었던 이 업체는 결제 수단의 오류가 결국 실제 몰 구매 하락으로 연결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트, 상품, 시스템은 광고 진행 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뒤이어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광고 집행을 통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광고를 통해 이루려는 목표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시나요? 왜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하려고 하는지가
곧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하는 게 주 목표인지 아니면 상품 구매를 극대화시키는 게 주 목표인지 혹은 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이 주 목표인지 광고를 시작하기 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광고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반복하여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에는 페이스북 광고 로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페이스북 광고는 목표에 따라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캠페인 세팅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 목표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라면 브랜드 인지도 캠페인을, 나의 주 목표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하여 페이스북 타겟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라면 도달 캠페인을, 아니야, 나는 상품 구매가 중요해 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사게끔 하는 것이 나의 주 목표라면 전환 캠페인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원하는 목표에 따라 캠페인을 세팅하면 똑똑한 페이스북 머신러닝은 저희에게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선택한 목표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집중하여 노출합니다. 예를 들어 전환 캠페인을 세팅했다면 페이스북 머신러닝은 가장 나의 상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 위주로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브랜드를 알리거나 게시물 참여를 유도하는 인지 단계에서 구매 전환 단계로 갈수록 그만큼 목표하는 타겟의 반응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고객들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오게끔 하는데 드는 비용과 몇천 원 혹은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에 맞는 캠페인을 설정한 뒤 이에 맞는 적합한 타겟과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여기까지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페이스북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소재, 즉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는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광고 효율을 크게 상승시킨 에이블루 커블체어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권장하는 넓은 범위의 타겟을 주로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를 진행하되 내 상품에 반응할 타겟들에게 맞춤형 크리에이티브를 노출하여 광고 효율을 증대시킨 케이스입니다. 만약 불특정 다수에게 어필하는 상품 특징, 이벤트 프로모션, 할인율만 강조한 크리에이티브를 주로 쓰고 계셨다면 에이블루 커블체어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블루 커블체어도 기존에는 다수에게 어필하는 상품 특징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성과 증대를 위해 내린 솔루션은 타겟 특성과 노출 위치 특징을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를 적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에이블루 커블체어의 평균 광고 성과를 크게 상승시켰습니다. 기존 광고 성과 대비 클릭률은 2배 이상, 구매 수도 67% 이상 상승하였으며 비용 효율과 관련된 지표인 클릭당 비용, 구매당 비용도 각 47%, 22% 절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으니 얼마나 크리에이티브가 광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느껴지실까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서는 우선 상품의 주요한 특징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상품이 어떤 타겟에게 매력적일지를 추측하여 해당 타겟에게 팔릴 수 있는 셀링 포인트를 활용한 타겟 맞춤형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의 강점인 스토리 노출 위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크리에이티브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리빙용품 전문 사이트인 에이블루 커블체어의 주력 광고 상품은 커블체어라는 상품으로
요즘 TV 광고나 홈쇼핑을 통해서 이미 접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앉아있거나 앉은 자세에 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존에 쓰고 있던 의자에 바로 올려서 쓰는 자세 교정 의자입니다. 저희는 커블 체어의 셀링 포인트를 적극 드러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 우선 커블 체어에 관심을 가질 만한 타겟이 누가 있을지 추려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인과 올바른 자세 습관이 필요한 운전자, 초반 자세 교정이 중요한 어린이로 크게 3가지 타겟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타겟을 선정하였다면 그 타겟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겠죠. 우선 직장인 타겟에 관심을 이끌어내는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서 직장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근을 많이 하는 사무직 직장인들을 떠올렸을 때 책상 위 커피잔들, 거의 눕다시피 무너진 앉은 자세, 뒤틀린 채 꼬여있는 다리가 떠오르는데요. 척추 수술비 1,700만 원 1초 만에 버는 방법, 사무실 직장인들 한 달 후기 등 직장인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전면 활용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실제 직장인들 한 달 후기 같은 경우는 쇼핑몰의 리얼 후기와 실제 체험단의 후기를 반영하여 제작하였는데 평균 성과 대비 클릭당 비용과 노출당 비용을 각각 37%, 29% 이상 절감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운전자 타겟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크리에이티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심리, 그리고 카시트 위에 놓여진 커블 체어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그 사람 운전할 때 허리 안 아프면 좋겠어요. 차문 열자마자 아내한테 칭찬받았어요. 라는 광고 문구를 주로 사용하였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웨비나를 보시는 분들 중 주변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선물해 주고 싶진 않으신가요? 해당 소재가 운전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는지 이 크리에이티브들은 평균 성과 대비 클릭당 비용은 21% 낮게, 클릭률은 2배 이상 높게 기록하며 우수한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타겟 대상, 즉 어린이에게 커블 체어를 구매해 줄 수 있는 부모 타겟에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제작을 위해 3살 어린이 어른까지 가는 법, 가족 모두 쓰는 커블 체어라는 광고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고 실제 유저들의 후기 이미지를 크리에이티브로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평균 광고 성과 대비 클릭당 비용 24% 이상 절감, 클릭률 1.5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타겟별로 다양하게 크리에이티브를 확장하였다면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에는 페이스북의 강점인 스토리 영역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토리 영역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꽉 찬 세로형 비율과 최대 15초 이내의 짧은 길이, 하단 더 알아보기와 같은 액션 유도 장치가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변에서는 스토리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저들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난 노출 위치이기도 합니다. 에이블루 커블 체어 또한 이 스토리 영역의 특징을 100% 활용하여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였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5초 이내의 짧은 영상 구성,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한 세로형 비율, 손가락을 위로 올리는 애니메이션에서 보실 수 있는 유저 행동 유도 장치, 또 요즘 실제 유저들이 무음 환경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자주 사용하죠.
무음 환경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막 효과까지 스토리 영역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한 것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는 타겟에 따라 혹은 노출 위치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다각화될 수 있는 요소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티브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다음 장부터는 페이스북 광고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타겟에 대한 전략을 실제 케이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여성 의류 전문 쇼핑몰인 위드유는 광고 타겟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효율을 상승시킨 케이스입니다. 어느 정도 사이트가 안정화되고 픽셀이나 SDK를 통해 행동 기반 시그널이 누적되었다면 누적된 시그널을 조합하여 사이트에 맞는 타겟 생성과 효율적인 타겟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광고 타겟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위드윤의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드윤의 경우도 기존 연령, 성별 기반, 광범위한 타겟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고 있었다면 광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맞춤 타겟팅 전략을 추가로 활용하면서 타겟을 다양하게 확장시켰고 이는 광고 효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타겟 전략 적용 이후 위드윤의 광고 도달, 구매 수는 각 77%, 46% 이상 상승하였고 사이트로의 유입 효율을 의미하는 랜딩 페이지 조회당 비용은 44%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적절한 타겟 활용이 광고 효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타겟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광고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절한 타겟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나의 쇼핑몰과 유저들의 행동 기반 시그널, 즉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나의 사이트의 주력 구매 연령층은 어떤지, 픽셀이나 페이스북 소스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은 무엇이 있을지 판단한 뒤 타겟을 세팅합니다. 광고 세트끼리의 경매 경쟁을 최소화하여 광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 또한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죠. 앞으로 나올 타겟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핵심 타겟, 맞춤 타겟에 대한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페이스북 광고 타겟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 성별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조건을 활용한 넓은 범위의 타겟을 페이스북에서는 핵심 타겟이라고 지칭합니다. 또한 픽셀, SDK, 페이스북 소스 기반 타겟을 맞춤 타겟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맞춤 타겟은 다양합니다. 사이트 방문자, 상품 구매자와 같이 사이트에 심어진 픽셀 데이터를 활용한 웹사이트 소스 타겟 외에도 동영상 조회자, 인스타그램 참여자와 같은 페이스북 소스를 활용한 맞춤 타겟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타겟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드윤의 사례로 돌아가서 위드윤은 핵심 타겟, 맞춤 타겟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드윤의 쇼핑몰 데이터를 살펴보니 20, 30대 여성이 주력 구매자인 여성 의류 쇼핑몰이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유저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상품을 촬영할 때 인스타그램 감성의 자연스러운 영상을 함께 촬영하였기 때문에 페이스북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영상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 데이터는 적절한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데 주요한 기반이 되었는데요. 머신러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타겟, 즉 연령, 성별 기반 타겟을 전체 광고 타겟의 70%로 두되 픽셀, 페이스북 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 구매 확률이 높은 맞춤 타겟 비중을 30%로 두고 광고 타겟을 활용하였습니다.
20, 30대 여성이 주력 구매자인 점을 고려하여 핵심 타겟은 19세에서 39세 연령대의 여성 타겟으로 설정하였고, 위드윤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번이라도 댓글을 남기거나 광고로 노출된 제품 영상을 끝까지 본 유저는 구매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동영상 조회자, 인스타 참여자 맞춤 타겟을 생성하고 광고 타겟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상품 구매자, 사이트 방문자 맞춤 타겟에게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신상품을 위주로 노출하였는데, 새로 업데이트된 신상품의 반응을 광고 성과로 실시간 느낄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화면 속의 알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는 타겟 중복을 체크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타겟이 중복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광고 세트의 게재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한 계정의 광고 세트가 같은 경매에 참여하게 될 때, 즉 비슷한 타겟을 타겟팅할 때 머신러닝이 성과가 가장 좋은 광고 세트를 선택하고 다른 광고 세트는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제품을 광고하려고 해서 영상과 이미지 크리에이티브를 각각 제작했습니다. 이를 방문자 맞춤 타겟을 활용한 광고 세트와 인스타그램 참여자 맞춤 타겟을 활용한 광고 세트에 각각 10만 원씩 노출하였는데, 화면 속과 같이 중복된 광고 세트라는 알림이 뜬다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서로 다른 타겟이라고 생각했던 방문자 맞춤 타겟과 인스타그램 참여자 맞춤 타겟이 사실 유사성이 높은 비슷한 타겟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머신러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자 맞춤 타겟과 인스타그램 참여자 맞춤 타겟 중 효율이 높은 광고 세트를 선택하여 노출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내 광고끼리 경쟁이 들어가면서 구매 성과를 내기까지의 비용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 타겟의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내 광고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게 하여 비용의 증가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드윤도 주로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참여 타겟, 사이트 방문자 타겟 등 맞춤 타겟 간의 타겟 중복률을 20% 이내로 유지하면서 중복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광고가 노출되게 되는 타겟 구성이 유사해서 나의 광고끼리의 경쟁이 예상되는 광고 타겟들은 통합하여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분리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한다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타겟들을 적절하게 제외하여 노출 경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머신러닝 지출 비중을 2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다른 79% 상승, 노출당 비용은 19% 낮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사이트에 맞는 적절한 타겟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타겟 중복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왼쪽에 보여지는 타겟 중복은 비즈니스 관리자 타겟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률을 확인하고 싶은 타겟들을 체크하시게 되면 타겟 중복 표시라는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현재 다양한 타겟을 생성하여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타겟 중복률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크리에이티브 타겟 전략에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들을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에 있어 주요 포인트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특징과 주력 타겟을 찾는 것, 그리고 타겟별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는 것, 페이스북 노출 비치의 특징을 적극 활용한 크리에이티브를 제작하는 것이며, 타겟 전략의 주요 포인트는 쇼핑몰의 강점, 쇼핑몰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데이터 소스 기반 타겟을 구성하고 최대한 중복 타겟팅은 최소화하여
광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카페24 실제 페이스북 광고 성공 사례 기반 크리에이티브 및 타겟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에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